여성의 경우 난소가 임신에 미치는 역할이 크다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임신 연령이 굉장히 많이 고령화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장 임신 계획이 없더라도 난자를 미리 냉동해 놓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미혼 여성들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이것이 바로 임신과 난소와의 상관관계 때문이죠. 대부분의 난소 나이는 본인의 생물학적인 나이와 비슷하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난히 본인의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난소 기능이 빨리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무심코 하는 이런 생활 습관들이 난소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외부적인 요인으로 난소 기능 저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난소 기능 저하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난소 질환이 있어서 난소 수술 받았던 분들, 우리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혹은 기형종, 난소 낭종과 같은 질환으로 이 수술을 받았던 분들은 난소의 물리적인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난소 기능 저하가 올 수가 있어요. 또 유방암이라든지 항암 시술하셨던 분들, 또는 약물 치료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또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혹은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난소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난소 기능 저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전혀 없이 난소 기능이 본인 나이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이 임신 준비, 특히 시험관 시술을 하시면서 난자 채취를 해보니 난자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시험관 시술 해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내가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난자의 개수도 채취 개수도 많지가 않고 난자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실패를 했다. 그런데 다음 시험관 시술하려고 하는 중간 쉬는 기간 동안 몸을 좀 만들었더니 식단 조절이라든지 운동을 좀 했더니 그 다음에 난자의 채취 개수가 많아지고 또 난자의 질도 좀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경험담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난소의 기능이나 이 난자의 질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난자의 질을 개선할 때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면, 두 번째가 혈당을 조절하는 것, 세 번째가 자궁 난소 주변의 혈류순환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1번 수면과 2번 혈당의 조절은 식단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이 난자의 질, 난소의 기능과 여성 호르몬과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여성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몬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면 패턴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이고요. 혈당, 이 음식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난소 기능 저하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호르몬에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혈당이 과다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간에서 이 인슐린을 대사하는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에스트로겐 우위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시험관 시술을 할 때 난자질이 떨어지시는 분들, 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당뇨약 메타포민을 처방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난자질과 인슐린 호르몬 간의 상관성 때문이에요. 또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고 생활이 불규칙한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갑상선 호르몬들은 난소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난소 기능 저하가 외부적인 요인이 전혀 없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시작되는 분들은 생활이 불규칙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낮밤이 바뀐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밤에 굉장히 늦게 주무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많으셨고요. 또 이 아침 식사를 전혀 안 하시고 저녁에 식사를 완전히 몰아서 하루에 한 끼 드신다. 이런 분들, 이 식사 패턴이 안 좋은 분들도 난소 기능 저하가 좀 빨리 오는 편이셨습니다. 또 밀가루라든지 이 정제당 섭취량이 굉장히 많은 분들 계세요. 음식 종류가 좋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도 난소 기능 저하가 빨리 오는 편이셨고요. 또 부종이 잘 생기기 때문에 표준 체중 범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이어트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 본인의 나이보다 난소 기능 저하가 좀 빨리 오는 패턴을 보이셨어요.
물론 이런 생활 패턴들이 모든 난소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난소 기능 저하가 외부적인 요인 없이 본인 나이보다 좀 빨리 오시는 분들은 저런 생활 패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소 기능 저하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난소를 자극하지 않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모든 생활을 이 난소의 기능에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난소 기능 저하가 걱정이 될 때에는 식단에서부터 하나 둘씩 이 생활을 한번 개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권해드리는 식단은 아침 식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통곡물로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을 드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될 수 있으면 염분이 적은 음식을 드셔주시면 좋고, 내가 수면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전에는 이 공복 상태, 이 저녁 식사가 끝이 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죠. 또 밀가루라든지 술과 같은 이런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다는 것도 더불어서 말입니다. 왜 이런 식단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냐면, 난소 기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면 시간은 내 의지대로 이 꿀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서 최대한 이 위를 자극하지 않는 식단을 해줌으로써 수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혈당 피크, 이 정제당 섭취가 많은 분들은 혈당 피크가 생기면서 인슐린 대사에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제당, 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이 식습관을 조금 배제해 줌으로써 난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난소 기능 저하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난소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서 생리량이 적어지거나 혹은 생리 주기에 문제를 주기 전까지는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즉, 내가 가임이 잘 되는 이 난소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증상만으로는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내 나이가 아직은 많지를 않아서, 또는 임신을 준비할 상황은 아니라서 이 난소 상태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난소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너무 멀리 미루어 두시지 마시고, 만약에 난소 기능 저하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식사 패턴, 식단 패턴들을 하나씩 짚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